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 문제는요. 박윤기 학생이 재심 파트에서 좀 헷갈린다고 신품모 12의 20번 문제 해설을 좀 부탁을 해서 그 신품모 12의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가처분을 취소했답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취소는요 소구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소구표가 되기 때문에 처분 시에 소구표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거는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세 처분을 취소를 하게 돼버리면요 소구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취소를 하더라도 소구표에 의해서 세금 부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는 얘기는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부과한 적이 없는 사람은 납부하지 않아도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럼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죄가 안 되는 거니까 무죄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 법이 폐지됐을 때 A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폐지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범죄가 안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뭘 하죠? 이때는 면소 판결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행위를 했는데 행위 당시에는 죄가 되잖아요. 폐지가 돼도 지금이 없는 거지 행위 당시에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면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구표라는 건요. 행위 당시에 법이 있었고 A라는 법이 있었고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근데 폐지가 되는데 이게 위헌으로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헌으로 폐지되면 소구표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A라는 법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없애버리면 행위가 있을 때 법이 있어야 위법이 되는데 법 자체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예 범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죄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는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무죄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법이 없어져 버린 거. 지금 조세 부과 처분도요. 조세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이 부과 처분에서 취소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부과 처분이 있고 취소가 있게 되면 취소는 소구표에 의해서 부과 처분이 없어져 버리고요. 없어져 버리니까 이 당시 행위가 범죄가 안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제기돼서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피고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어버렸죠. 죽어서 이 사람은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이 돼버렸다면 이 사람은 유죄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공소기각 확정된 사람이고요. 그 전에 있던 유죄 판결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유죄 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니고가 틀렸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유죄로 확정된 사람을 재심 청구할 수 있지만 유죄 확정이 아니라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 확정 판결이 없는 경우예요.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죄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 다음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 듣도록 돼 있죠. 다만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했을 때는 유죄 선고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법조문이고요. 자, 4번에 형소법상 재심 절차는 재심 개시 절차와 심판 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되고 나아가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실체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재심 절차를 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재심 절차는 2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심리에서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개시 결정이 되면 재심을 열어서 새로운 판결을 때려줍니다. 근데 이 재심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전 단계는 이거는 예선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개시 결정 나서 재심하는 게 본선입니다. 그래서 이 재심 청구할 때는 이 사람은 수용자예요. 재심할 때 드디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유무죄 판단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유무죄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재심 청구 단계는 수용자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재심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유죄로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무죄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만 검토하는 겁니다. 사유가 있는지만 검토해야지 유무죄 판단, 즉 실체 사유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선이에요. 예선. 형식 심사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 재심을 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만을 판단해야 되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체 사유는 고려하면 안 된다. 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본선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이 사람이 비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긴 있었지만 죽어가지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죄 확정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심 대상인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